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기분 좋은 소식 하나 가져왔습니다. 근데 혹시 아세요? 독일 사람들이 만든 무기를 젖혀두고 우리나라 무기를 또다시 선택한 나라가 있다는 걸요. 그것도 세 번째로 말이에요. 도대체 어떤 나라가 이렇게 우리나라 무기에 푹 빠져 있는 걸까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 나라가 원래 미국 무기를 사고 싶어 했는데 미국이 안 판다고 해서 우리한테 온 거라고 하네요. 아, 이거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보시기 전에 미리 꾹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그 나라가 바로 노르웨이입니다. 바이킹의 후예들이 사는 그 노르웨이 맞아요. 어제 18일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손재일 대표님이 직접 노르웨이 오슬로까지 날아가서 뭘 했냐면요. K9 자주포 24문을 또 팔아버렸어요. 24문이라고 하면 감이 안 오실 텐데 이게 얼마나 큰 거냐면 말이죠. 한 개 포병대대를 완전 무장시킬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규모예요. 쉽게 말해서 영화에서 보는 그 우르르 쾅쾅 포 쏘는 장면 있잖아요. 그런 부대 하나를 통째로 만들 수 있는 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정말 웃긴 게 뭐냐면요. 노르웨이가 처음에는 독일 무기를 사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독일이면 우리가 다 아는 그 독일 아니겠어요? 자동차도 잘 만들고 기계도 정말 정교하게 잘 만드는 나라 말이에요. 그런데 독일 무기랑 우리 K9 자주포를 직접 비교해 봤더니 우리께 월등하다고 판단해서 한국을 선택한 거예요. 이거 정말 대박이지 않습니까? 독일이라고 하면 세계 2차 대전 때부터 무기로는 이름을 날린 나라인데 그 독일 무기보다 우리 무기가 낫다고 인정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노르웨이는 벌써 우리 K9 자주포의 열렬한 팬이 되어버렸거든요. 2017년에 처음으로 K9 자주포 23문하고 K10 탄약 운반차 6대를 샀어요. K10이 뭐냐면 K9이 쏠 포탄을 실어 나르는 차량이에요. 마치 총알을 날라주는 탄약병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더니 2022년에 또 추가로 K9 3문, K10 8대를 더 사갔어요. 그리고 이번에 또 23문. 이거 완전히 중독된 거 아닌가요? 실제로 유럽에서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우리 K9 자주포를 산 나라는 에스토니아 다음으로 노르웨이가 두 번째예요. 에스토니아도 참 똑똑한 나라죠. 작은 나라지만 IT 강국이잖아요. 그런 나라들이 다 우리 무기를 선택한다는 건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우리 K9 자주포가 뭐가 그렇게 좋길래 이렇게 인기가 많을까요? 자, 이제부터가 정말 재밌는 부분이에요. 첫 번째, 속도입니다. K9 자주포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격 속도를 자랑해요. 분당 6발에서 8발까지 쏠 수 있거든요. 이게 얼마나 빠른 거냐면 다른 나라 자주포들이 한 발 쏠 때 우리는 벌써 두세 발을 쏴버리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런 차이는 생사를 가르는 거죠. 두 번째, 정확도. 우리 K9는 40km 떨어진 목표물도 정확히 맞출 수 있어요. 40km라고 하면 서울에서 인천공항까지의 거리예요. 그 먼 거리에서도 정확히 맞춘다는 거죠. 이거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세 번째, 이동성. K9는 시속 67km로 달릴 수 있어요. 포를 쏘고 나서 빨리 자리를 뜨는 게 중요한데 우리 K9는 정말 빠르게 움직일 수 있어서 적의 반격을 피할 수 있어요. 마치 권투 선수가 펀치를 날리고 재빨리 빠지는 것처럼 말이죠. 네 번째, 신뢰성.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요. 그동안 약속한 납기일을 정확하게 지켜서 노르웨이의 완전한 신뢰를 얻었어요. 사실 무기 거래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급할 때 못 받으면 큰일 나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노르웨이가 이 K9들을 어디에 배치할지 아세요? 바로 핀마르크 여단이라는 곳에 새로운 포병대대에 들어가요. 핀마르크 여단. 이름 처음 들어보시죠?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하하. 그런데 이 핀마르크 여단이 어디에 있냐면 말이죠.
노르웨이 최북단,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바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 곳이에요. 여기가 바로 유럽의 최전선인 거죠. 마치 우리나라의 DMZ 같은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즘 노르웨이 사람들이 얼마나 러시아를 무서워하는지 아세요? 미군이랑 영국군까지 자기 나라에 와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2021년에는 미국의 B-1 폭격기까지 노르웨이에 배치했을 정도예요. B-1 폭격기라고 하면 미국이 자랑하는 전략 폭격기인데 이걸 유럽에 배치한다는 건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긴장된 상황에서 노르웨이가 최전선 방어를 위해 선택한 게 바로 우리 K9 자주포인 거예요. 정말 영광스럽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얘기 하나 더 해드릴게요. 노르웨이는 원래 우리나라와 정말 친한 나라예요. 2017년 기준으로 노르웨이가 발주하는 선박의 53%, 그러니까 절반 이상을 우리나라에서 주문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조선업이 세계 최고니까요. 실제로 2013년에 대우조선해양이 노르웨이 해군 최대 함정인 지원함을 만들어서 2019년에 성공적으로 인도했어요. 노르웨이 해군이 이 배를 받고 얼마나 만족했는지 그 이후로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신뢰가 하늘을 찔렀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자연스럽게 우리 K9을 선택한 거죠. 이미 우리 기술력을 충분히 경험해봤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거든요. K9 자주포 다음에는 뭘 팔려고 하냐면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이에요. 천무가 뭐냐고요? 이거 정말 멋있는 무기예요. 한 번에 여러 발의 로켓을 쏠 수 있는 시스템인데 마치 불꽃놀이처럼 우르르 날아가서 넓은 지역을 한 번에 타격할 수 있어요. 사거리도 80km가 넘어서 정말 강력한 무기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노르웨이가 원래는 미국의 하이마스라는 비슷한 무기를 사고 싶어 했대요. 하이마스도 유명한 무기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을 혼내주고 있는 그 무기 맞아요. 그런데 미국이 뭐라고 했냐면 안 팔아. 이렇게 거절해버린 거예요. 아마 미국 입장에서는 너무 민감한 무기라서 함부로 못 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르웨이가 어쩔 수 없이 다른 대안을 찾게 됐는데 그때 우리 천무가 나타난 거죠. 이거 정말 미국이 우리한테 어시스트를 해준 격이네요. 하하, 미국아 고마워라. 그런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정말 똑똑한 게 뭐냐면요. 요즘 유럽연합이 바이 유러피안 정책을 강화하고 있어요. 바이 유러피안이 뭐냐면 유럽에서 만든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자는 정책이에요. 우리 같은 아시아 기업들한테는 불리한 정책이죠. 유럽연합이 방위산업 강화법이나 유럽방위기금 같은 걸로 자기네 기업들만 지원하고 있어서 우리 같은 여괴 기업들은 각종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정말 야속하죠. 그런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폴란드 현지에서 직접 천무 수출형인 호마르케이에 들어가는 80km급 유도탄을 생산할 계획이래요. 이렇게 하면 유럽 현지 생산이 되니까 바이 유러피안 정책에도 맞출 수 있고 다른 유럽 국가들한테도 수출하기 쉬워지는 거죠. 이거 정말 머리를 잘 쓴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단순히 완제품만 수출하는 게 아니라 현지에서 생산해서 유럽 시장 전체를 공략하겠다는 거니까요. 이런 걸 보면 우리 기업들 정말 세계적으로 경쟁할 만한 실력과 전략을 갖추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바로 K9 자주포가 세계적으로 얼마나 인정받고 있는지 말이에요. 현재 K9 자주포를 사용하는 나라들을 한번 세어볼까요? 우리나라는 당연히 쓰고 있고요. 터키, 인도,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폴란드, 오스트레일리아, 이집트까지 벌써 10개국이 넘어요. 그리고 아직도 더 많은 나라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터키 같은 경우는 아예 우리 기술을 들여와서 자기네가 직접 생산하고 있어요. 인도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세요? 다른 나라가
우리 기술을 인정해서 자기네 공장에서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폴란드. 폴란드는 정말 대박이에요. K9 자주포를 무려 672문이나 주문했어요. 이게 얼마나 큰 규모냐면 우리나라 육군이 가지고 있는 K9보다도 많은 수준이에요. 폴란드가 왜 이렇게 많이 샀냐면 러시아 때문이죠.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정말 무서워졌나 봐요. 오스트레일리아도 재밌어요. 오스트레일리아는 원래 영국이나 미국 무기를 주로 써왔는데 K9의 성능을 보고 깜짝 놀라서 30문을 주문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추가로 더 살 계획이라고 하네요. 이집트도 마찬가지고요. 중동 지역에서 이집트가 얼마나 큰 나라인지 아시죠? 그런 나라가 우리 K9을 선택한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정말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나요? 불과 7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외국의 도움을 받아야 했던 나라인데 이제는 세계 각국이 우리 무기를 사겠다고 줄을 서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신기한 게 있어요. K9 자주포가 이렇게 인기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가성비예요. 성능은 최고 수준이면서도 가격은 다른 나라 제품보다 합리적이거든요. 마치 우리가 좋아하는 가심비 제품 같은 거죠. 예를 들어서 독일의 PGH-2000이라는 자주포가 있어요. 이것도 성능 좋은 무기인데 가격이 우리 K9보다 훨씬 비싸요. 그런데 성능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K9를 선택하게 되는 거죠. 프랑스의 시저라는 자주포도 있고 미국의 M109A7도 있어요. 하지만 종합적으로 따져보면 우리 K9이 가장 균형 잡힌 성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애프터 서비스예요. 무기를 사고 나서 고장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전 세계 어디든지 기술자를 파견해서 신속하게 수리해드려요. 이런 서비스 때문에 고객 만족도가 정말 높아요. 노르웨이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3번이나 추가 주문을 한 이유가 바로 이런 신뢰성 때문이에요. 한번 사보니까 정말 좋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K9 자주포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현재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K9A1이라는 업그레이드 버전을 개발하고 있어요. 더 정확하고 더 빠르고 더 강력한 차세대 자주포 말이에요. 그리고 K10 탄약 운반차도 계속 개발하고 있어서 K9과 K10이 함께 움직이는 완전 자동화 포병 시스템을 만들려고 해요. 이게 완성되면 정말 SF 영화에서나 볼 법한 미래형 무기가 되는 거죠. 또 하나 기대되는 게 K239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그 천무 말이에요. 이것도 점점 더 많은 나라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어서 앞으로 K9처럼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동유럽 국가들이 러시아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어서 우리 무기에 대한 관심이 정말 뜨거워요. 체코,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이런 나라들도 우리 무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런 상황을 보면 앞으로 10년 후에는 유럽 전체에서 우리 K9 자주포를 보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상상만 해도 가슴이 뿌듯하지 않나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자랑스러운 건 우리 방산업계가 단순히 무기만 파는 게 아니라 기술 이전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터키나 인도 같은 나라들에게 기술을 전수해주면서 상생하는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런 걸 보면 우리나라가 정말 품격 있는 방산 강국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단순히 돈만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함께 발전하려는 마음가짐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마무리를 해볼까요? 오늘 소식을 정리해보면 노르웨이가 독일 무기를 제치고 우리 K9 자주포를 3번째로 추가 구매했고 이를 통해 러시아와의 최전선인 핀마르크 여단을 강화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까지 수출할 가능성이 열렸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유럽 현지 생산을 통해 유럽 시장 전체를 공략하겠다는 전략도 알아봤어요. 이런 소식들을 들으면 정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이 느껴지지 않나요?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가 이런 날이 올 줄 꿈에라도 생각했을까요? 여러분도 이런 자랑스러운 소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우리나라 대단하다. K9 자주포 최고. 이런 댓글들 보면 저도 정말 기분이 좋아져요. 그리고 이런 뿌듯한 소식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하나가 이런 좋은 소식을 더 널리 알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자랑스러운 소식을 가져올까요? 아마 KF-21 전투기 소식이 될 수도 있고, K2 흑표 전차 소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잠수함 소식이 될 수도 있겠네요. 어떤 소식이든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이야기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